네, 지금부터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어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에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개인적으로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너무 황당무계한 발언들이 이어졌고요. 또 반성과 사과가 없는 태도를 보면서 사실상 이 극우 유튜버의 광신도의 담화 아니었나, 또 대국민 선전포고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세세한 문제들을 차치하더라도 사실 기본적으로 국민께 낮은 자세로 죄송하다, 또 사과와 또 반성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만 이 대국민 담화의 의미가 있었을 텐데 사실상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너무 당당하고 나는 통치행위를 한 것이다. 또 사실 이 여러 군부대를 투입해서 이 해산도 못하게 할 수 있었는데 봐줬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심각한 인지 부조와 또 심각한 이 사실 정신 상태가 온전치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분에게 나라를 더 이상 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마 많은 또 의원님들이 격앙된 반응을 쏟아내면서 이 탄핵소추안의 여러 의사결정 과정을 좀 당겨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침착하게 또 이 정말 진지하게 예정된 일정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의견이 모았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대목 뭔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법적으로도 굉장히 위헌적인 발언이 많았다. 이런 평가와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 당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부분을 힘주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엄군 관계자들의 증언들에 의하면 국회의원들을 실질적으로 리스트를 갖고 체포 구금하려 했었고 그리고 국회를 직접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해제 요구안을 가결시키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일련의 행동을 지시를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과 굉장히 배치되는 내용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응 언급은 없었습니다. 최소한 4단계에 걸쳐서 위법한 사례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1차적으로 계엄령을 심리하는 국무회의가 제대로 개최되지 않은 점, 또 필수적인 국무위원들의 연서와 또 국무총리의 교서가 있었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포고령 1호를 작성한 사람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 대행이라든지 국방부 군 검찰 단장도 본인이 작성한 게 아니라 했고요. 이 포고령 1호의 내용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국회와 지방의회의 정치활동 금지에 대한 부분. 국회 활동을 금지할 수 있는 포고령은 기본적으로 헌법 체계상 맞지 않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작성했는지도 그 위법한 포고령이 발표가 된 것도 문제고요. 또 이 국회의원들의 이 국회의사당 진입 과정에서의 진입을 막았던 부분, 또 실제 중무장한 군 부대원이 군인들이 국회 경내로 들어왔고 또 본회의장 앞까지 들어와서 사실상 만약에 이 발포 명령까지 있었다면 유혈 사태는 막을 수가 없었고요. 국회 본회의장 제가 보니까 바로 앞 한 5m 지점까지 들어왔던데 만약 나중에 이 여러 사령관들의 양심 선언이 있었습니다만 발포 명령은 금지했다. 또 가급적 이 유혈 사태까지는 가선 안 된다. 심각한 이 몸싸움까지는 해선 안 된다.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면서 그 양심 있는 군인들이나 또 현역 군인들의 어찌됐건 민간인과의 충돌을 막았기 때문에 스스로 좀 자제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군부대 투입했다는 특수전 사령부의 사령관의 증언도 나왔고요. 만약에 본인 말대로 2시간짜리 계엄 명령이었으면 2시간짜리를 봐줬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계엄을 해제한 것은 01시 01분에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해서 해제가 된 것이고요. 만약 그 직후에 그러면 해제를 예정하고 있었다면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놨었어야죠. 그런데 10시 반에 계엄 선포가 되고 나서 계엄 해제 국무회의까지 4시 반이 돼서야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고 05시 01분에 해제가 선포되기 때문에 사실상 국무위원들을 소집하는데도 3시간 넘게 걸렸거든요. 그러면 그게 무슨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국무위원들이 대기한 것도 아니었고 계엄 해제가 될 것을 예상한 것도 아니었고 그럼 결국 국회가 계엄을 해제했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을 부랴부랴 소집해서 그 계엄 해제 국무회의도 국무총리가 주재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온갖 거짓말의 변명밖에 없었습니다. 국민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그리고 본인이 책임 있는 자세 등을 좀 요청하셨을 것 같은데 바라셨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온갖 거짓말과 변명밖에 없었다. 제가 뭐 더 깊이 있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만 무슨 뭐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웠다는 등 정말 대통령으로서 자질이 과연 있었나 정말 한심한 대국민 담화가 아닌 대국민 선전포고였다고 봅니다. 내가 국회를 마비시킬 목적이 있었다면 뭐 단전, 단수 등 여러 가지 수단도 있었고 근데 그렇지 않았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을 했었는데 당시에 의원님께서는 경내에 계셨죠, 국회에. 당연히 있었죠. 네, 그래서 계엄군들이 무력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그 상황이 경고성일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을 하십니까? 일단 이제 여러 가지 이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경찰청장에 의해서 경찰청장의 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덕분에 빨리 끝냈다라는 격려까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담을 넘는 과정에서도 경찰의 제지가 있었고요. 경내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회의원 신분임을 밝히고 신분증까지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에게 제지를 당했습니다. 뭐 약간의 몸싸움 끝에 실랑이 끝에 저도 본회의장에 들어오게 됐고요. 군인들이 중무장한 상태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지금 자료화면도 있습니다만 유리창을 깨면서까지 사실 국회 경내 기물을 파손하고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이미 여러 뭐 파손된 문이라든지 여러 기물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현역 군인들이 경내에 진입하고 나서 민간인과의 충돌을 절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파손 행위들이 있었고요.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군 병력이 국회에 진입하기도 어렵고요. 또 헬기를 타고 오는데 사실 헬기 타고 오는 과정에서 이 국회 이 서울 경내는 뭐 P73이라든지 R45 같은 이 비행금지 구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설정된 비행금지 구역을 정말 진입해서 국회 경내로 헬기가 착륙했던 것들 사례가 너무 많아서요. 네. 저는 뭐 법률적인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계엄군을 경고성으로 투입했다는 거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자, 어제 윤 대통령은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학계의 다수의 의견이다. 이렇게까지 뒷받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대국민 담화 이후에 정작 헌법학자들은 이건 전두환식 논리다. 일제히 비판을 했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5공화국 헌법을 보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심지어 5공화국 헌법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씨의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 대법원은 내란죄다라고 명백하게 규정한 바 있고요. 지금은 우리 87년 체제에서 국회 해상권까지 다 뺀 6공화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언제 어느 쪽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어찌됐건 이 통치 행위가 할지라도 헌법기관인 국회와 국가선관위를 제재하거나 강제로 침탈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지 않습니다. 계엄령 비상계엄에도 불구하고 헌법기관에 대한 진입은 불가능하고요. 또 이 헌법기관의 의원들이 의결 정수가 안 된 걸로 보이니까 끌어내라라는 지시까지 지금 밝혀지고 있고 또 비화폰에 대한 서버도 압수수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와 관련된 논의들은 다 통치 행위가 불가능하고 모든 진실은 밝혀질 거라 봅니다. 어찌됐건 국회에 대한 침탈, 국회의원들의 이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제한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명백히 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등의 여러 혐의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내란죄 성립이 된다고 보고요. 내란 외환의 죄는 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의 적용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행범으로서 빠르게 체포되길 바라고요. 아마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체포와 구속 수사도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있을 국회 본회의에서 부디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탄핵소추안에 꼭 표결에 참석은 당연하고요. 찬성하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네. 어제 대통령의 담화 내용 중에서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실체를 규명하기 위함이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어제 2차 탄핵소추안 발의한 내용에는 이제 이 부분도 더 추가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참, 대통령이 아직도 극우 유튜버들에게 둘러싸여서 광신도처럼 인지 부조화를 겪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또 그 지점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 극우 유튜버들이 뭐 선관위 서버의 비밀번호가 1, 2, 3, 4, 5다라는 말을 대통령이 뭐 민주당을 향해서 하는 공세, 정치 공세도 아닌 대국민 담화에서 그런 발언을 하는 걸 보고 사실 경악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고요. 선관위는 사실 본인의 서울대법대 동기를 선관위 사무총장으로 교체하면서까지 또 국정원과 국가보안연구소와 여러 가지 해킹과 관련된 기술 협의 논의까지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미. 그리고 나서 첫 부정선거 의혹으로 제기됐던 게 2020년 4.15 총선인데요. 4.15 총선이 부정이면 본인은 어떻게 당선됐으며 2022년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참패하고 본인들이 압승했는데 그럼 그 선거도 본인들이 부정선거입니까? 본인이 당선된 선거도 부정할 거면 도대체 그 자리에 왜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선관위의 서버까지 그리고 선관위 사무총장도 저희 법사위에 나와서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도대체 근거도 없는 주장을 대국민 담화에서 하는 대통령을 보면서 더 이상 대한민국의 사실 통치를 맡기는 것은 뭐 통치도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그런 행위를 맡기는 거는 하루빨리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탄핵소추안과 2차 탄핵소추안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어제 대국민 담화 이후에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내용이 탄핵의 사유로 분명하다. 이 부분을 더 추가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당장 내일 있을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표결 여기에 온 국민들이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잇따라 이제 탄핵 찬성 의사를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직까지는 가결 가능성에 대해서 확언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국회의 기류를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지금 확실한 거는 국민의 의원님들도 매우 괴로워하는 분들이 꽤나 늘어가고 있다라고 보고요. 아마 탄핵소추안 표결에까지 불참하기에는 너무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을까. 그리고 참석만 한다면 아마도 찬성 표결에 응할 수 있는 의원님들이 저는 8표 이상은 되지 않을까 당연히 라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 어제 권성동 소위 찐윤이라고 보이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블 스코어로 이기는 걸 보면서 아직도 국민의힘은 정신을 못 차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양심에 기대하기보다는 국민들께 기대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 보고요. 내일 있을 집회에 많은 국민들이 또 참여하셔서 많은 국민들께서 염원을 모아주시면 제 아무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고 한들 대통령을 보기보다는 국민들을 눈치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이것도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소신과 양심을 기대한다는 게 참 안타깝긴 하네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이 되면서 그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당론은 탄핵 반대 입장이다. 이것을 뒤엎기 위해서는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해야지 가능하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 의원총회를 열겠다는 건데 만약에 의원총회에서 혹은 원내대표의 어떤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이번에도 표결에 아예 참여하지 않는 그런 국면으로도 흘러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탄핵 부결에 대한 당론을 바꾸기엔 3분의 2이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과연 그렇게까지 의총 의결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는 저도 미지수라고 보고요. 다만 지난 1차 탄핵소추안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의총은 아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명백하게 이 국회 회의실에 모아놓고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었다라고 하지만 국회의원의 정당한 표결을 방해한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저는 위법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아마도 또다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말 위법한 절차를 강행하게 된다면 아마 국민의힘은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표결의 불참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런 기대들도 이런 예측들도 아주 지극히 상식에 준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국민의힘 내부가 비상식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일단 비상계엄을 왜 선포하는지부터
그리고 탄핵 소추안에 뭐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 하나하나가 다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상식적 예측이 참 어렵습니다만 어찌됐건 내일 있을 표결은 뭐 참석할 것으로 기대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여전히 이 탄핵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윤상현 의원이 뭐 유튜브에 나와서 나 봐라 뭐 탄핵에 반대했어도 아직까지 국회의원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젊은 후배 정치인을 지목해서 해서 그 후배 정치인의 정말 오히려 정치적 부담을 가중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오히려 권성동 의원 자체가 법사위원장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위원장으로서 헌재에서 역할을 했고요. 지금 뭐 주호영 국회 부의장을 비롯한 많은 국민의힘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거나 표결에 참여했던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정치 생명이 끝나거나 오히려 지금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끝까지 방해하고 부결을 주장했던 의원님들 누가 지금 여기 살아 계십니까? 뭐 윤상현 의원도 무소속으로 살아왔지 뭐 국민의힘 공천받아서 살아오신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역사 앞에 당당하고 국민의 편에 서야 그래도 정치 생명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간곡히 드리고 싶고요. 국민의힘의 의원님들 지금 다 지도부에 있는 소위 친윤이들 이런 분들도 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던 분들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네. 어제 김건희 특검법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도 통과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 이제까지는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게 무력화됐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계엄 선포 이후에 5일 만에 이제 어제 출근을 해서 결국 또 여러 이 법안을 국무회의에 40여 건 이상 상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지금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겠다. 어제 물론 담화에서 봤을 때는 난 잘못한 게 없다. 오히려 국회 니들 봐준 거야라는 뭐 허황된 말을 보면 예. 뭐 당연히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실제 지금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통치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막아야 된다 보고요. 거부권 의결은 국무회의에서 보통 화요일 날 국무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 날 아마도 본인과 관련된 특검법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거부권을 행사해 왔기 때문에 이번 내란 사태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불구하고 만약 내일 가결이 되지 않는다면 다음 주 화요일에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모두 다 저는 국무회에서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지금 태도를 봤을 때는 뭐 이미 국민과의 인지 부조화는 뭐 명확하기 때문에 뭐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상설특검법은 통과를 해서 지금 상설특검의 후보 추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고 추천권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지부진해질 것에 대비해서 민주당에서는 내란 일반 특검법도 발의를 해서 어제 통과를 시켰어요. 이게 현재 검경 공수처에 이어서 특검까지 이제 진행이 되면 굉장히 수사가 이렇게 수사기관이 흩어지면서 혼돈이 있지 않을까,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 좀 의문이거든요. 현존하는 수사기관 중에 이 제한적으로 뭐 위법한 시행령으로 수사하고 있는 검찰과 공수처, 그다음에 국수본 정도가 있는데요. 내란죄와 관련된 수사권은 이 경찰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중대범죄 중에 이 부패와 경제범죄 두 건에 한해서만 가능하고요. 직권남용 수사와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한 수사라는 이유로 지금 김영현 국방부 장관 등을 비롯한 뭐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 명백히 말씀드리면 이 내란의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해선 다른 형사 사건으로는 수사할 수 없습니다. 내란외환의 내란죄로 수사할 수 있는 경찰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은 빠르게 수사에서 손을 떼야 된다 보고요. 오히려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새벽 1시 반에 자진 출두 형식으로 나간 것 자체가 전 더 문제라고 봅니다. 오히려 차나 한잔하러 오시죠 라고 했던 많은 그동안의 검찰의 수사 과정을 봤을 때 오히려 피의 혐의자를 보호하고 있는 수사가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고요. 오늘 혹시나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신병을 검찰이 확보하면서 수사의 주도권을 쥐려고 한다든지 혹은 내일 탄핵소추안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면 이 또한 저는 중앙지검장 탄핵에 이어서 검찰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제재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부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경찰 국수본이 수사를 이어가야 되지만 그 내란죄와 관련된 수사권을 포함해서 상사특검과 특검법을 저희가 통과시켰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뭐 경찰과 군 검찰, 공수처가 또 이 공조수사본부도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초동 수사는 다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그 수사가 온전히 특검이 구성되고 나서는 이관될 텐데 문제는 이제 상사특검이든 특검이든 저희가 당연직, 추천직, 국회 추천직임에도 불구하고 또 추천위원회 당연 추천직임에도 불구하고 이 인사와 예산은 결국 또 대통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을 끝까지 안 한다든지 예. 예산 배정 끝까지 안 하면 또 지금 또 그것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국수본에서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나갔는데 대통령실 경호처가 막아선 거기 때문에 예. 사실 참 이렇게 법의 뭐 사법부의 영장마저도 무시하고 있는 대통령실의 이 태도를 봤을 때 상설특검이든 특검이든 또 그것도 인사와 예산을 배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고요. 결국엔 모든 해법의 시작, 첫 단추는 내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또 가결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 의원님들 표결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정말 내란의 공범이 되는 것밖에 없다라고 다시 한번 좀 부탁과 경고를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 관련된 수사는 현재 경찰이 중심이 되는 공조수사본부의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특검이 결국에는 주도권을 갖고 진행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결국 거예요? 경찰은 영장 청구권은 없기 때문에요. 그동안 그리고 다 일반 검찰을 통해서 해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초동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뭐 당연히 특검에 현재 공조본의 수사관들이 다 포함돼서 예, 들어갈 예.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해당 이 특검법에도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 놨습니다. 기존에 있는 수사 내용만 이첩되는 게 아니라 수사관들도 다 포함되게 해놨기 때문에 특검에 들어가서 특검을 이어가되 또 영장 청구권도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 해당 특검에 있는 특별 검사들이 영장을 청구해서 제대로 된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특검법을 준비했고요. 결국 그 특검법도 대통령 탄핵이 돼야지만 예. 저는 실질적 운영이 가능하다 봅니다. 지금 현 수사에서 어쨌든 검찰은 빠져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계신데 어제 대국민 담화,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검찰에 대해서도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십니까? 뭐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적으로 민주당의 뭐 입법 뭐 폭거 그리고 뭐 검찰의 탄핵, 검사 탄핵 이런 부분을 언급하면서 대국민 담화를 이어갔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냐라는 뭐 의혹들은 있었는데요. 뭐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하지 않더라도 검찰은 스스로 수사를 포기하고 수사권을 빠르게 경찰 공조본에 넘기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이제 특검이 꾸려져서 수사를 진행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지금 이 체제 하에서 수사가 진행되면서 대통령이 체포되거나 구속 수사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탄핵소추안이 내일 가결된다면 빠르게 공조본에서 이 경찰 국수본과 공수처에서 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요. 빠르게 구속수사해야 된다 봅니다. 지금 구속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계속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든 어쩌든 관저에 앉아서 사실상 지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경찰이든 국수본이든 공수처든 이 대통령실에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가로막고 또 막아서겠죠. 수사 방해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이 빠르게 가결되고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한 상태에서 직무를 정지해야지만 이 대통령 경호처의 지시 및 명령을 못할 거고 하더라도 경호처가 거부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나서 공조본에서 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빠르게 좀 신병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이 또 급변 사태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선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뭐 예를 들면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자살 뭐 소동을 벌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신병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전국 상황 그리고 수사 국면 이 모든 것을 전환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내일 있을 탄핵소추안 가결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래서 탄핵이 되거나 구속 수감이 되거나 어쨌든 조기 대선 내년 초에 불가피해 보입니다. 내년 상반기의 대선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나면 헌재에서 이
소위 탄핵 심판에 대한 인용을 해줘야 그렇죠. 대선 그 인용일로부터 60일 후에 대선이 열리고요. 만약에 뭐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만 기각이 되면 대통령직으로 복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헌재의 판단이 중요하고요. 지금 헌법재판관의 구성이 9인 중에 6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또 헌법재판관을 6명으로 대통령이 만약 저희가 국회가 추천하더라도 지금 계속 국회 추천직을 임명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어 그렇습니다. 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아무리 저희가 국회가 인사청문회 끝내고 이 헌법재판관을 국회 추천목 3명을 추천하더라도 대통령이 만약 또 임명하지 않으면 그럼 6명으로 심리는 가능하되 7명 있어야 심판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7명 중에 뭐 6명 중에 뭐 지금 6명으로는 심판도 안 되고 또 뭐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믿을 만한 또 헌법재판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인용도 안 되고 그러면은 이 상태가 뭐 6개월 물론 헌법재판 탄핵 심판은 6개월 이내에 종료는 해야 됩니다만 뭐 차일피일 또 미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빠르게 해야 된다. 의원님 잠깐만요.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일 표결을 앞두고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30분이) 되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안 됐는데. 네. 윤석열 탄핵 관련 특별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14일 오늘은 내일은 새로운 국민 승리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매일 밤 여의도를 가득 메운 촛불 행렬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내란의 밤 이후 잠들지 못하는 저항의 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가 뜨고 지지만 국민의 마음속에 12월 3일의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고단한 노동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을 시민들의 괴로움이 생각납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탄핵을 외치는 소위 주경 야탄을 반복하면서도 몸은 피곤해도 이래야 마음이 편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험 기간인데 한참 열공하고 있을 청년들은 아이패드와 노트북을 들고 광장을 독서실로 삼고 있습니다. 자신의 최애를 비추던 소중한 빛들을 모아 내란의 어둠을 걷어내고 세계 만방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5천만 국민은 무도하고 광기 어린 내란 세력에 맞서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회복할 장엄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물의 배가 짓밟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내고 계십니다. 나라를 되찾으러 나선 위대한 국민 앞에서 정치는 무엇인지, 국가의 책무는 무엇인지 거듭 되새기게 됩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광기의 선전포고를 감행했습니다. 추한 거짓말로 자신의 범죄를 덮으려 했습니다. 단 한시도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음을, 단 한시도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셀프 인증했습니다. 국민의 명령은 초지일관, 한결같고 또 분명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은 지금 당장 물러나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댄 권력자는 단 1분 1초도 국민을 섬기는 1호 모습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그 준엄한 명령에 따라 내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 두 번째 표결에 임합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국민의 뜻을 거역한 위정자들이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눈멀어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려도 기필코 국민이 다시 일으켜 세운 위대한 대한민국 아닙니까?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를 잃은 적도 있습니다.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온몸으로 견뎌내기도 했습니다. 곤봉과 군합발에 짓이겨져 무시무시한 군부 독재 권력에 고개 들지 못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역사가 시작된 이래 많은 환란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더 나은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열망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역사의 분기점마다 늘 현명한 선택으로 나라를 구했습니다. 단호하고 빠른 행동으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해냈습니다. 12월 3일 내란의 밤 계엄군의 군합발을 온몸으로 막아주신 것도 바로 우리 국민입니다. 철옹성처럼 견고했던 여당의 탄핵 반대 연대를 하나 둘 뚫어주신 것도 바로 우리 국민들이십니다. 2024년 12월 14일 내일 우리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다시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역사의 새로운 장을 다시 써내려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란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만들어갈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앞에서 도도한 흐름을 막아서는 자, 소소한 계산으로 이속만 챙기는 자, 거짓으로 자기 살 길을 도모하는 자, 이들은 결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모두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 헌법을 준수하고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은 윤석열도 국민의힘도 아닙니다. 바로 추운 거리에서 지금 울부짖고 계시는 국민들, 그리고 바로 그들의 삶입니다. 어제의 선전포고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탄핵만이 혼란을 종식시킬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디 내일은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하십시오. 역사가 여러분의 선택을 기억하고 기록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일관되게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해 주시는 미국과 우방 국가들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국제사회의 성원이 우리 국민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서 성장과 발전의 혜택을 누렸고 이제 그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제1야당 대표로서 약속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조속히 국정 공백 상태를 매듭짓고 국가 정상화를 이뤄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국민의 하나된 뜻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역사란 시계추와 같아서 전진과 후퇴를 반복합니다. 당장의 절망이 온몸을 휘감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역사는 언제나 전진해
해왔고 또 전진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단 한 명의 어처구니 없는 오판이 역사적 오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께서는 올바른 판단으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하였고 또 다시 한번 증명해낼 것입니다. 한 명의 권력자가 이렇게 큰 위험을 조장할 수 있다면 수많은 주권자의 의지가 모여 만들 우리의 꿈과 미래는 얼마나 장대하겠습니까?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고 더 큰 발자국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께서 밝혀주신 촛불의 길을 따라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흔들림 없이 무너진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바로 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긴급 성명 발표를 들으셨습니다. 12월 13일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을 다시 선포할 것이고 그리고 탄핵만이 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내일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을 촉구하는 한마디로 국민의힘을 향한 메시지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 12월 14일은 역사적 심판의 날이다라고 말씀하면서 크게 세 가지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또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장해 주셨던 시민들 또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는 점, 또 두 번째는 역사가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기억하고 기록할 것이다라는 점, 또 마지막은 미국과 우방국의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는 책임감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일 탄핵소추안이 여러 정치적 일정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 국내 주식시장이라든지 무역시장에서의 대한민국의 이 어떤 정치적 불안정성이 경제적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것인지 말 것인지 많은 외신과 기업 여러 각국의 경제 수장들도 다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 세계에도 저희가 안정된 국가로서 정상 국가로 빠르게 발돋움할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알리는 과정이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일 아무튼 그만큼 아주 역사적인 표결이고 아주 중요한 표결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국정 공백 상태를 민주당이 조속히 매듭짓겠다라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생각하고 있는 전국 수습 방안 말씀해 주시죠. 일단 이 민주당만의 또 수습은 아닐 텐데요. 지금 현재 이 대통령의 이 불안정성으로 인한 여러 국내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성을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여러 헌재 구성이라든지 또 여러 이 대선 일정의 과정에서 여러 국가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헌법기관들이 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권한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과 또 국회 입법부에서는 당연히 여러 상권 분립을 비롯한 헌법기관들의 제 역할, 제 기능 또 빠르게 여러 이 군사 안보적인 외교적 측면에서의 안정 등을 추구하면서 저희가 이 전국 상황을 빠르게 수습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네. 당연히 국회의장께서도 여야 대표 회동 등을 제안하신 바 있기 때문에 빠르게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이럴 때일수록 더 지혜를 모아야 될 때인 것 같은데요. 빠르게 이 국정 운영을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표 내용은 잠시 후에 기자랑 좀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의원님과는 국회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어제 원내대표로 권성동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선택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번 22대 총선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한 것 아니구나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비대위원장이긴 했지만 결국엔 소위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공천 개입이 사실로 드러난 게 아닌가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고요. 결국 이런 준엄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 개파색이 옅은 김태호 의원보다는 정말 누가 봐도 찐윤으로 보이는 권성동 의원이 더블 스코어로 이기는 걸 보면서 그리고 심지어 말도 안 되는 대국민 담화 직후에 있었던 표결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의원이 이미 더블 스코어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 이미 영상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권성동 의원이
권성동 원내대표마저도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보면서 이게 뭔 소리야라고 정말 황당해할 정도의 모습들이 많이 보였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정도 황당했으면 다른 의원님들은 얼마나 황당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당은 이 친윤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아마 내일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지 않는다면 저는 그 다음부터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축출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요. 이미 원내대표 선출된 마당에 차라리 탄핵이라도 가결해서 그래도 한 지붕 한 가족으로 지내는 게 낫지. 내일 만약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지도체제를 붕괴시키면서 권성동 원내대표 중심의 비대위를 구상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 다음 후속 조치는 한동훈 대표 체제의 붕괴,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취임이 바로 다음 스텝일 겁니다. 이건 그냥 대학교 정치학과만 나와도 알 수 있는 수순인데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지난주 탄핵 소추안을 가결에 만약 표결에만 참여했었어도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정권에 부역하는 2인자가 아니라 최소한 보수 세력의 1인자라도 등극하고 국민의 편에 설 수 있었던 기회였을 텐데, 그건 본인의 자질과 역량이 안타깝고요. 이번이라도 내일이라도 부디 국민의 편에 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 상황까지 이제 견해를 밝혀주셨습니다. 장경태 의원님과는 여기까지 말씀 나누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